20살 때는 차이가 안 나요. 그게 점점 누적되면서 이제 28 되니까 저는 바로 억대 소득자가 됐었고, 월 몇 억씩 벌 때 저는 얘는 계속 월 몇 백씩 벌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전 자랑스럽고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국인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성공을 절대 할 수 없다. 한국인의 일반적인 성향이라는 거는 내부 기준이 없어요. 일단 생각에 뼈대가 없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판단할 때도 자기 내부 기준이 아니라 외부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요. 나는 어느 회사 직원, 어느 대학 학생, 뭐 어느 집안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외부 조건을 갖고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서양권에선 별로 그렇지 않죠. 나는 뭐 누군데 뭐를 좋아하고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뭐 몇 살이고 어느 집안 아들이고 자꾸 어디 지역 출신이고 자꾸 이런 얘기들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내부 기준이 약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외부 눈치를 보겠죠. 타인들의 눈치를 엄청나게 과도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튀지 않아야겠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하게 되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멋있기까지도 하죠. 근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든 생각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요된 생각으로 갖춰졌다 이거죠. 1960년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을 때 자신의 방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없었죠. 그 말은 방 한 칸에 3대가 모여 살았다는 거죠. 그 좁은 방 구석에서 살 닫고 있으면 좀 답답해지겠죠. 문을 열고 싶은데 열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추워해. 젊은 놈이 문을 열면 나쁜 놈이 되잖아요. 막.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개성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개성이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의 악이 돼요. 왜냐면 공동체 생활을 와해시키니까. 다 개성 같은 건 그딴 거 필요 없고 가난한 삶에서 그냥 위아래만 필요한 거예요. 뭘 먹더라도 위아래, 위아래를 가리죠. 그래서 위아래를 가리면서 그 장유유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 임마 하면서, 그죠? 이렇게 너무 가난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회가, 공동체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에 박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 하나 얘기하는 걸 힘들어해요. 왜냐면 남 눈치 보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어렸을 때 의견 좀 발표해 볼 사람 이렇게 학교에서 물어보면 선생님이 손 안 들잖아요. 그게 박수기고 시키지 마 하면서, 그죠?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냥 자기 의견 하나 물어본 건데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아무도 없으면 번호 부를 거야 하면 막 콩닥콩닥 하고, 그죠? 부르지 마라 하다가 다시 말하지만 의견 하나 물어본 거 정도였는데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그런 사람이라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인이 갖고 있는 성향을 고수하고 산다면 성공은 물 건너 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해질 수 없는 한국인의 일반적인 성향이 있다고. 인간마다 다 다른 게 당연한 건데, 다름은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차이는 차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러고 남의 눈치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어떤 성향으로 안 좋아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허례허식 좀 많은 거 아시죠? 허례허식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내부 기준이 없어요. 외부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결혼식 할 때도 소박하게 하면 되잖아요. 자기 사랑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그래도 우리가 호텔에서 결혼해 줘야지 사람들이 우리 사랑을 깔보지 않잖아. 근데 이게 일반적인 한국인의 성향을 못 벗어 던진 애들의 지금 마음이에요. 속이 공허하다는 거죠. 내부 기준이 약하고 자꾸 타인한테 기준점을 맞추니까 좀 의리의리한 데에서 결혼 안 하면 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소비도 막 하는 거죠. 과소비, 허례허식 이런 게 일반적인 그 눈치나 계속 보고 있는 한국인의 성향을 못 벗어 던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며, 그러다 보니까 또 잘못된 게 또 뭐가 있냐면,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와해가 빨라요. 붕괴돼요. 그러니까 내부 기준이 있는 애들은 거기서 이제 힘을 딱 응축해서 거기서 계속 버티면서 상황을 변모시킬 때, 이건 내부 기준이 없으니까 바로 포기해버리면서 그래 나 따위가 뭘 할 수 있어, 엽전이 뭐 대수야, 못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교육 중에 있고, 그래서 한국인의 일반적인 성향을 벗어 던지게 만들고 싶은 거죠.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러지 않았으면 당연히 성공 못했을 거죠. 이 나라에서 타는 게 자부심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그 영웅들은 이런 일반적인 한국인의 성향을 극복하신 분들이에요. 하나같이 그런 분들만 존경해 왔습니다. 그게 그 정주영 회장님, 현대 만드신 어마어마한 거인이신 정주영 회장님, 포스코 만드신 박태준 회장님, 이런 분들을 항상 이제 존경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하나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인의 성향을 다 벗어버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성공을 하셨고 더 멋있는 삶을 사신 겁니다. 일반적인 한국인의 성향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캐릭터를 갖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어떤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들을 완전히 뭔가 집중시키고 몰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전문가가 되니까 그 분야에서만큼은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남 눈치 안 보고 너무나 자부심 느끼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 가치 있으니까 자꾸 그 얘기 하다 보면 점점 더 실전 능력이 커지고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죠. 남들이 자꾸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인정하고 돈 주고 명예로워질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남들이 볼 때도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돼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는 뭐 집안에서 태어났어야지 혹은 뭐 그런 배경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고 스스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멋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나니까 가능한 거야 하면서 너무나 미친 듯이 심취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알아주는 사람 생기고 자부심 긍지 생겨서 좀 더 캐릭터 갖추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 주고 선수단이 자꾸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는 정말 평범하고 고생뭉치라서 캐릭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이해는 하려고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그걸 세상이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여러분이 약해져요. 그걸 여러분이 극복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뭐 해줄 수 없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사실 소위 요즘 말하는 흙수저였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맹세하건대 저를 흙수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빚이 2억 돌파하고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용어를 만들어서라도 막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에 집중을 뺏기지 않았고 정신의 심, 무의식의 심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연마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충분한 숙성된 시간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 성공을 젊었을 때부터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한테는 저처럼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얼마든지 공짜로 다 위대한 분들 생각을 배울 수 있는 도서관도 있죠. 보세요. 제가 20살 때 아버지 빚 2억 넘었을 때 저 말고도 다른 애들도 동갑인 애들 중에서 집안 빚이 뭐 1억이든 2억이든 있는 애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때 정신 차리고 도서관 가서 지식을 연마해서 활용하려고 했을 때 다른 애들은 당구장 가고 상황 회피하려고 그죠? 난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믿어서 그래서 또 뭐 나이트 가서 또 돈도 없는 애가 친구들 돈 빌붙어가지고 또 춤췄고 이런 게 저하고 차이겠죠. 그러니까 전 정신의 힘을 믿었고 얘는 정신의 힘을 안 믿었죠.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20살 때는 차이가 안 나요. 미미한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점점 누적되면서 이제 28 되니까 저는 바로 억대 소득자가 됐었고 얘네들은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40대가 되니까 월 몇 억씩 벌 때 저는 얘는 계속 월 몇백씩 벌고 이게 영원한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어리석은 말인지를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한 그 말대로 그 생각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말했잖아요. 당신이 된다고 생각하든 안 된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이 옳다. 이게 지 생각대로 된 거니까 예, 그 생각이 옳겠죠. 박사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믿고 있고 세상에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로는 제가 제 일을 할 때 너무나 심취되고 집중이 돼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남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경지에 오르고 그걸 남들한테 보여주니까 남들이 완전히 시간을 잊을 정도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주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집중을 하게 해주셔서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을 주면서 돈이 안 아깝다고 하고 아니 당신이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행복했어요. 저는 그걸 20대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게 정말 진심이에요. 인간 중에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